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 갈라놓는 잘못된 믿음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에 대한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랑은 늘 뜨거워야 한다거나 사랑하면 항상 이해해야 한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믿음들은 사랑을 단단하게 만들고 연인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론 사랑을 아주 망쳐놓기도 한다는데요. 펜실베니아대의 앱스타인 교수는 그 잘못된 믿음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교수는 사이가 좋지 않은 10쌍의 커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오랜 탐구 끝에 연인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잘못된 믿음들을 찾아냈고 그것을 총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연인 사이 갈라놓는 잘못된 믿음 5가지. 첫 번째, 우리는 늘 비슷해야 해. 연인과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 자주 싸우고 있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당연한 일이니까요. 오히려 사랑한다면 늘 의견이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위험해요. 혹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로 맞춰야 한다는 믿음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늘 내 의견을 강요하거나 이야기가 필요할 시 피해버려요. 생각이 다를 바에야 차라리 모른 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면 눈빛만 봐도 서로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단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하지만 이 말에 절대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가 조금만 내 마음을 몰라줘도 금방 실망해버려요. 반대로 묻지도 않고 지레짐작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 간단히 해결된 문제를 아주 크게 만들기도 하죠. 세 번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면 뭐해? 어차피 사람은 안 변해. 특히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려고 하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연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의지가 없으니 작은 문제도 해결될 리가 없겠죠. 네 번째, 늘 만족시켜줘야 해. 커플이라면 늘 스킨십으로 서로를 만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분들은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강요하거나 오히려 큰 부담감을 느껴서 상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기도 해요. 스킨십도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맞춰갈 수 있는 문제인데 말이죠. 5번째, 자고로 여자라면 남자라면. 남자들은 다 애야. 남자인데 참을성 없게 왜 저래?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적인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은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달라서 절대 이해하거나 맞춰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신념은 갈등이 생겼을 때 넌 남자라 몰라, 넌 여자라 몰라 하면서 대화를 포기해버리거나 상대방의 성별을 비하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알아본 이 5가지 문제들이 연인 간의 관계를 망치고 연애의 질을 약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연인과 함께 이 항목들을 차근히 살펴보면서 자신이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자신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대화를 통해 조금씩 풀어가다 보면 올바른 사랑의 믿음만 남고 더 예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연인이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 6가지. 연인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시나요? 연애를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연인이라고 해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결코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성격을 바꾸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을 따라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을 좋아해서 혹은 예전에 만났던 연인의 행동이 좋아서 등 그 이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성격을 바꾸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목표, 과거, 두려움도 모두 다 존중해야 돼요. 연인이 우리에게 변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 한 가지 뿐이에요.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 습관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한만 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 연인이라고 결코 요구할 수 없는 것은 꿈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에 관해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족이나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길이라고 서로 동의하는 경우는 괜찮다는 뜻이죠. 하지만 연인이라도 결코 우리의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타인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 불쾌함을 주는 요구를 하는 것. 우리가 뭔가 불편해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스킨십에 있어서 그렇죠. 누구나 성욕이 있는 반면 지키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을 나누며 우리는 자신감을 키우고 즐거움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연인이라고 해도 결코 스킨십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물론 서로의 욕구와 한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기를 깨기 위해 노력하거나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려고 애쓸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불편해하는 것은 하지 말고 둘 다 편하게 생각하는 것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연인이라도 가족이나 친구를 멀리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우리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친구나 다른 가족을 만나지 말고 혼자 집에 있으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 상황과 관계에 대해 조언을 구해보세요. 폭력적인 연인은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멀리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 개인정보 침해. 연애할 때 상대방과 모든 것을 다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연인에게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연인의 핸드폰 통화 기록이나 문자나 카톡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심지어 비밀번호나 경제적인 상황 등 예민한 정보까지도 모두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 결코 강압적인 이유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 누구나 성격이 다르고 잘하는 분야도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일은 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금전 감각이 좋은 사람이 돈 관리를 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리를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든 연인에게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고 관계가 깨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관계에서 각자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연인 사이를 갈라놓는 잘못된 믿음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연인 사이 갈라놓는 잘못된 믿음 5가지. 첫째, 우린 늘 비슷해야 해. 두 번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세 번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네 번째, 늘 만족시켜줘야 해. 다섯 번째, 자고로 여자라면 또는 남자라면. 연인이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 6가지.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 두 번째, 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 세 번째, 불쾌함을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다섯 번째, 개인정보 침해. 여섯 번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